안녕하세요. 매드스쿨 영어 강사 방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달 6월 치러졌던 6월 모평에 대한 간략한 총평, 그리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킬러 몇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구평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치러졌던 6월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비율이 5점대였거든요. 이건 작년 수능의 12.6%였던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보면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문제가 수준이 평이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의 퍼센티지가 5점대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연계가 70%였어요. 그러니까 좀 시험에 대비하는 마음이 좀 믿고 가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떨고 덜 긴장을 했다라고 할까? 근데 이제 그 믿고 가는 구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 배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직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다면 문장이 길어졌어요. 뭐 핵심 문장이건 아니면 초반에 이제 문장이건 할 거 없이 한 문장의 길이가 보통 4개, 4줄에서 한 5줄 정도 되는 바람에 처음에 이제 탁 접했다가 긴장을 하고 쫄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작년 6월서부터 9월에 뚜렷해진 바로 문장 길이가 길어진 것들이 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서부터 인강이든 현강이든 구문 독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랄까?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기출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때 보통 1번 정답이 많이 안 나온다 라는 편견을 무의식 중이든 뭐 의식 중이든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작년 9월에 21번서부터 24번 문제가 있는 그 페이지, 한 페이지 4문제에 3문제가 1번이 답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아집에 걸려 넘어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깨졌죠? 원래 이제 순서 문제에서 보통 1번이 정답이기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탑 10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킬러 5 문제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36번 문제가 새로 들어왔죠. 36번 문제 순서가 2점짜리인데 정말 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답률이 1위예요. 자, 그 외에 킬러 5 문제는 여전히 고난도 문제들, 즉 순서 문제, 빈칸 2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5가지가 오답률 5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실력을 길어서 실력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때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소재 면에서라든지 길이 면에서라든지. 그러니 이제는 뭐 꼼수, 뭐 기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적 자원을 기르셔야 돼요. 플러스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들 몇 문제 저랑 같이 보실까요? 네, 이번 6평 오답률을 보면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번 문제에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1번 답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그게 오답률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36번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답률을 이루었던 31번, 그리고 37번, 39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번 해설은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는 그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3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를 처음 푸는 전략은 아무래도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보는 것이겠죠. 자,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선지를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좀 비추해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빼고는 선지를 먼저 읽게 되면 선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또는 해석이 되게 잘 됐던 그런 아이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든 이 정답 안에 맞아떨어져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지라. 자, 그러니 솔직히 정말 영어가 뛰어나신 분들 말고는 선지부터 보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가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어휘가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어요. 자, 솔직히 이 어휘만 된다면 이 문장 안에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지문이거든요. 자, 보시면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자, butterfly collecting은 어차피 쿼테이션 마크를 지금 들어와서 전문 용어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굳이 이것을 해석을 안 된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자,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었대요. 자, 근데 어떠한 것과 사용되어질 수 있었느냐? 자, adjective 밑에 이미 나와 있고요. 형용사 mere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었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카데믹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힌트는 바로 뭐예요? 저 adjective mere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mer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문제를 되게 쉽게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mer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 mere은 여러분들이 이미 merely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단지. 자, 근데 mere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느낌에서 겨우 뭐뭐의 또는 단지 뭐뭐만의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mere에서 전달되는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 un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겨우 이거인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아카데믹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겨우 요거 in이라는 단어와 같이 썼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냐 이거죠. 절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선지로 가시는 거예요. 자, 1번 경쟁적인, 너무 중요하죠. 노블, 참신한.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참신하냐, 뭐 구식이냐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X를 할게요. 자, 세컨더리. 세컨더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요거 조금 애매하네. 그럼 놔두세요. 자, 요거 잠깐 놔둬요. 자, reliable은 신뢰할 만한 뜻이므로 너무 좋아요. 자,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이라는 뜻이므로 이것도 너무 좋네요.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했었던 우리의 unimportant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뭐냐? 자, secondary, 바로 부차적인. 1차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지 우선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답률 또 다른 1위, 36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36번 문제로 올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답률 1위의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순서 문제인데 답이 1번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문제풀이 방식은 뭐죠? A, B, C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자, 단서 세 가지 뭐예요? 연결사, 관사, 대명사. 자, 그럼 찾아볼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건 B에 있는 아이,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까지. 자, 그 다음 C에서는 여기 더가 눈에 띄긴 하지만 더 finding 같은 경우는 앞에 finding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finding을 좀 강조하고자 쓰는 더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역시 C에도 단서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겐 단서가 뭐예요? finding이라는 아이가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finding이라는 것은 앞에서 연구나 조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여기서 제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연구 과정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단서가 되어줄 수 있는 this를 가지고 문제를 맞춰보면 자, 뭔가 거리를 측정했는데 비대칭이에요. 자, 요 C번의 문장을 보면 자, 꼬리 잡기 이제 들어갈게요. 꼬리 부분에 보면 뭔가 오디너리한 플레이스는 아닌데 앞에 있는 랜드마크는 뭘 한대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딱 한 문장만 더 올라가 봐요. 여기 있는 아이플타워가 나오면서 거리를 측정했는데 어떤 게 누구보다 더 짧다라고. 이게 좀 비대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까지는 쉽게 갔어요.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근데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답이 왜 나왔겠어요? 이제 C, B구나. 아, 그럼 A는 맨 앞이 아닐 테니까 나 그럼 5번 해야지. 해서 오답률이 이게 2위였어요. 그리고 C, B는 이어지는데 A가 아무래도 앞에는 아닌 것 같고 맨 뒤에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사이에 낀 친구들 바로 오답률 4번이 1위였네요. 자, 답은 바로 정답이 1번이었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아까 제가 또 다른 단서 말씀드렸죠. finding이라는 아이가 앞에 연구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 사살을 가는 거예요. 자, 박스를 가봤더니 박스에는 연구 과정이 없어요. 자, 근데 어디 있어요? 자, A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실험 대상을 가지고 뭐를 요청하고 뭐를 해보라고 여기 바로 연구 과정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 연구 과정이 나와서 그냥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해답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답변이 바로 C가 답변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는 A, C, B 바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게 아무래도 아카데믹 리딩 지문이다 보니까 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연구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항상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큰 단서가 없어서 내용으로만 짜맞추기를 해야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팁이 될 거예요. 자,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풀 네이밍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는, 즉 토마스 에디슨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디슨 하고 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카데믹 리딩 지문들은 그런 스트럭처를 절대 깨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39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장 삽입 문제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바로 박스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하시는 것이죠. 자, this 벌써 보여요? 대명사 하나 잡았고요. 이것이 사실이래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이것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since 부사절에서 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since 부사절의 이 이유와 저 결과가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since 이하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잠의 한 가지 양상은 환경에 감소된 반응도다. 즉, 이 잠은 환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민감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랑 상관없이 잠을 잔대요. 자, 그러니 여기 앞에 나온 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잠이라는 게 민감하지 않는 거구나. 환경 반응이 떨어지는구나. 의 내용을 이제 찾으러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스캐닝 뜰게요. 자, 스캔을 뜨는데 앞에 부분들을 떠보면 얘기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This seems true, it may be true 하고 나서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on the other hand를 기점을 잡고 앞에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뒤에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지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on the other hand가 너무 길어서 차라리 짧은 문장을 택했어요. 자, 이건 이제 구문 독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략을 또 사용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on the other hand는 어차피 뒤집어 한 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읽고도 뒤집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면 자, 이것은 사실이다. 자, 뭐가 사실인가 보자. daily situation. 낮의 일상의 상황에서 사실이래요. 일상의 상황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뒤에 나오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먹이가 되는 종들이 어두워지고 나면 약탈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는 잠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는 걸까요? 아닐까요? 환경에 받아서 자는 거죠. 약탈자를 피하기 위해서 졸린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는 이 앞부분이 환경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잡은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on the other hand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on the other hand가 있으니까 이 뒤에는 읽어보지 않아도 환경 반응이 없다라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 on the other hand보다는 앞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럼 그 뒤에 자리가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킬러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할 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등급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바라는 건 이제 3월부터 이제 모평, 사설, 봉투, 모의고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답풀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라도 오답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틀리는 유형 또는 소재, 예를 들어 과학이면 과학, 경제면 경제, 혹은 지문 구조. 예를 들어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빈칸으로 뚫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 같은 경우를 조금 많이 틀린다면 그런 문제들만 좀 모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추론 영역. 아마 1, 2등급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 빈칸, 어휘, 문장 삽입 문제에서 한두 개 정도가 더 틀리는 바람에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능력을 기르셔야 되냐면요. 어휘 외우는 건 당연하고요. 이 어휘들을 단서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휘의 질적인 향상, 즉 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 안에 뉘앙스, 어떠한 기본 뜻뿐만 아니라 부가 의미까지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요. 오답 문항 속 핵심 단어 맥락과 함께 좀 정리를 해서 맥락을 통해서 외우는 걸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 2등급 친구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좌는요. 자, 첫 번째 고난도 대비인데요. 자, 요건 고난도 유형, 즉 빈칸, 간접쓰기, 어휘 유형 문제풀이 위주로만 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유형을 설명해 드리고요. 소재, 어휘를 확장시키는 강좌입니다. 자, 두 번째 강좌는요, 어휘 추론이고요. 자, 요거 이제 추론이 주로 약한 학생들, 즉 빈칸이라든지 문장 삽입에서 우리가 단서, 어휘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추론 영역이 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자, 3, 4등급, 이제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하시는 친구들을 위한 학습 전략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요 정도 등급이 되는 친구들은요, 보통 독해를 감으로 하세요. 즉,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법을 모르시는 거죠. 물론 그게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휘가 부족하고 어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문 독해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 하지만 아까 설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문장이 어려워져요. 자,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감으로 독해하는 습관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다 지문들이 아카데믹 독해에서 나와 있는 글이에요.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아카데믹 독해, 아카데믹 리딩 텍스트라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대입파악에서는 주로 아무것도 단서가 보이지 않을 때 두 갈씩을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카데믹 지문들은 두 갈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이 있어요. 자, 그러니 단순하게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등대 같은 역할을 좀 되어줄 수 있는 전략을 좀 익히셔야겠어요. 자,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늘 자신들이 푸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모평, 사설, 봉투 모의고사에 오답풀이를 꼭꼭 하셔서요. 자신이 부족한 어휘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핵심 단어, 구조와 문장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3, 4등급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는 첫 번째, 당연히 구문 독해겠죠. 자, 구문 독해 연습하셔야 돼요.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 문장 구조 파악해서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구문 독해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강좌는요, 유형별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독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정확한 답을 모를 때 한 줄기 등불이 되어줄 아이들, 바로 전략 강좌예요. 자, 대입학, 빈칸 추론, 간접쓰기에 가장 굵직한 유형들마다 주요 유형풀이가 다 전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끝이 났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단 구평 또는 길게는 수능까지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그 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박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